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는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진짜 주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이 알려주시는 실시간 투자 전략, 무료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열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박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 위해서 문자창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호실적 발표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강세를 보이자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힘을 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오르며 코스피 지수는 247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 2% 가까이 올랐던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 이후 급격히 힘을 잃으며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TSMC가 AI 학습용 반도체 수요 급증을 발표하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4% 넘게 뛰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시건대가 집계한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년 만에 제일 낮은 연간 2.9%로 발표되며 경기 낙관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술주들의 랠리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대 강세로 마치며 특히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백강훈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멘토님 최근에 알려주셨던 알서포트 지금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서 최근 또 강세가 이어지면서 45%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이고요. MBT와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40%대 수익률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세 자릿수 수익률 안겨줬었던 LS에코에너지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두산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종목들의 리뷰 들어보고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멘토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주는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다고 하죠. 꼭 보온에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바깥 날씨는 정말 겨울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는 좀 반전의 분위기가 찾아오는 듯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벌써 월요일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한 지난 2주 동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소통방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좀 조심하자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히도 시장에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서 오랜만에 조금 드디어 시장이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월요일 첫 시작인 만큼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로 좋은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또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서 유일하게 백강훈 멘토님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 어디서 더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계속해서 멘토님의 지도 따라서 이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 대로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무료 방송 일정은 월수금 오후 8시 진짜 주식 백강훈이라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유튜브에 팍스탁이라고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시면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박스경제TV에서 준비한 신년 특집 2부가 잠시 후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10시 5분에 명동고래 조승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돼 있는데요. 올해 증시 대전망 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니만큼 이 시간도 꼭 체크하셔서 함께하시면서 올해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백강훈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리뷰 얘기부터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종목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15일 알서포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알서포트가 수익으로 시청자분들 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멘토님 이 종목 최근에 지난주 한 후반쯤 목요일에 거의 준상한가 기록했었고 네. 이틀 정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알서포트 중간 점검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알서포트가 제가 사실은 한번 공개했을 때 중장기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왜 갑자기 알서포트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잠잠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모습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죠. 제가 처음에 공개했을 때가 이때 당시 11월 달입니다. 이때 잠잠했을 때 제가 공개하고 나서 왜 갑자기 알서포트를 제가 공개했냐? 그때 이유는 중장기 패턴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로 편하게 들고 갈 종목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서포트를 공개했었던 거죠.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죠. 갑자기 좀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알서포트가 뭐 재택근무 관련주로 편입이 됐는데요. 또 저출산 관련주도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알서포트 끝났나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요. 오, 네. 전체 모습을 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알서포트가 여러분들 과거를 볼까요? 과거 보시면 20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3,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힘이 강력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보시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초입점이죠. 상승의 초입점입니다. 네. 상승의 초입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바닥 구간 3,400원이라는 구간은
강력하게 저항과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상승이 시작했던 그 초입점의 자리입니다. 올라갔었잖아요. 다시 한번 현재로 오게 되면은 지금 모습은 그럼 뭐냐?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거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정도 큰 상승이 나오긴 힘듭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힘들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모습은 그럼 왜 긴 윗꼬리가 달렸나요?를 봤을 때 역시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과거를 좀 봤을 때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매물대. 이게 매물대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2년도 무려 한 5개월, 6개월가량의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되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고 돌파할 만한 명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알서포트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란 사실상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알서포트가 뭐 강력하게 계속 상승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조정을 추가적으로 조정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조정을 이어가면서 그 후에 한 번의 상승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서포트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신규 진입자분들은 진입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진입해서 수익 볼 확률 높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 그리고 국내 시장도 강력하게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갭으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단순하게 금요일 시장만 딱 보고 아 이제 시장 좋아지나 보다. 이제 마음껏 들어가도 되나 보다 하고 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아니에요. 아직 시장 불안정해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금요일 날 반등 그거 조그만 거 갖다가 시장이 살아날 거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부정론자가 아니고요. 국내 시장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네, 현실을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요일 날 반등이 설마 잠깐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 시장 자체 급반등이 계속 일어날 거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여전히요. 그리고 여전히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증시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되게 좋아질 거야?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장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서포트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 방송을 좀 많이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수익권이겠죠. 하지만 뒤늦게 방송만 보고 바로바로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종목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위험합니다. 알서포트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멘토님이 12월 15일 발빠르게 알려주셨던 알서포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좀 잠잠한 움직임 횡보 기간에서 알려주시고 한 달가량 지난 최근에 급등세에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자,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12월에 매수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현재 수익 챙기시는 기쁨 누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은 이 종목 놓치신 분들께서는 새롭게 알려주시는 종목에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트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삼성출판사 얘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에 멘토님이 두 번이나 가져오셨던 종목이에요. 두 번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건 그만큼 이 종목 좀 믿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급소 가격을 그 당시 한 2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고 봤더니 한 2만 400원 정도 수요일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를 내줬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선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의 흐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출판사는 제가 공개했을 때 좀 여러 번 공개하기도 했었고 많이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얘기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저출산 정책주로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얘기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2만 원 윗부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일 겁니다. 네. 아침이라 제가 목이 안 좋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너무 그 2만 원 위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 포인트를 좀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재밌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W자 반등 보이시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이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게 상승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W자가 완성이 되죠. 지금 W자 느낌으로 올라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저출산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도드라져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또한 오늘 좀 좋은 흐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성출판사 멀리 볼까요? 뭔가 조금 전에 봤던 알소프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모습인데 조금 달라요. 좀 장르가 다르다고 표현을 할게요. 느낌이 좀 다른 겁니다. 삼성출판사는 지금 횡보의 기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만 원 윗부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분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일정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일정 보시면 박스권이 보이시죠? 네. 일정 박스권을 일부러 만들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물량을 왜 모아갈까요? 상승하려고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간단한 거고요.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 모습만 또 찾아다니실까봐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출판사의 모습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지금 모습 보시면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 또 분봉상 60분봉상 물량을 모아가는 것만 또 찾아다니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똑같은 패턴이 있다고 해도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똑같은 패턴을 찾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익숙하실 거냐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삼성출판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전거가 돌파될 거예요. 이거 지금 생방송이고 실시간에 속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현재 시간이 8시 47분인데 올라갈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을 찾았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네. 네. 삼성출판사니까 올라가는 거지 다른 종목 똑같은 거 사시면 내려갈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은 또 이 말만 듣고 이 패턴에 또 찾아다니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고요. 심리적 분석도 해야 되고 시장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삼성출판사를 단순하게 공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종목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리고 시황적 분석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삼성출판사를 제가 공개하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진짜 올라가네? 이제 이런 종목만 찾아다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우려돼서 얘기 드립니다. 단순하게 딱 하나만 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 개를 봐야 돼요. 시황적, 심리적, 기술적 분석 이걸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끝났다가 아니라 또 봐야 돼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고 매 시간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이 너무 짧다 보니까 뭐 되게 압축적으로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종목을 관리하는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게 80개가 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죠? 어차피 테마의 순환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국내 시장의 유동성의 한계 때문에 여러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한 테마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테마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테마가 나타나고 그 다음 또 다른 테마가 나타나는 것처럼 릴레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한 테마가 바로 소멸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순서를 기다리고 다시 또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온디바스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관련주들 보시면 알겠지만 키높이를 재듯이 순서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로봇주도 움직이고 반도체, AI,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성 테마들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어느 한 종목을 갖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만 딱 그 방송만 보시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테마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장이 현재 시장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난이도로 따지면 저도 몇 년 만에 느끼는 거지만 정말 최상의 난이도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유동성이 말라붙어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나보다 느린 사람들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떡하죠?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매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매도를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심리 싸움인데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저점에 사도 아무도 안 사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계속 보유자 영역입니다. 네.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보유자 영역입니다. 얘기 드리지만 그 얘기가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던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의 반이라도 따라가서 반등이 제대로 나온 시장이었다면 지금 다 들어가도 돼요. 그냥 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손실 보실 확률이 더 높아져서 얘기 드리는 것 같고요. 삼성출판사는 현재 진입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오늘 만약에 장이 시작했을 때 갭으로 상승해서 좀 빨리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급등이 빨리 나오게 되면은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만약에 이 삼성출판사가 눌림목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드디어 여러분을 기다렸던 진입의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알서포트의 차트상 설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 상승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눌림이 나온다면은 진입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멘토님과 함께 지난주 미리 매수하셨던 타이밍 잘 잡아가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이 종목의 상승만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출판사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봤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장 열리기까지 7분 30초가량 남아있는 지금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의 얘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장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쯤부터 해서 시장의 반전 분위기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많은 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 시작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지켜볼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있죠. 오늘 제주반도체를 봐야 됩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좀 대장주로 그렇죠. 움직이면서 거의 뭐 2달 정도 급등이 쉬지 않고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무섭죠. 사실 제주반도체가 상승이 정말 무섭게 나왔습니다. 정말 무섭게 나왔고요. 눌림목 구간 하나 없이 수직 상승거나 마찬가지죠. 작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그렇죠. 이런 예, 차트 보는 맞습니다. 기분이에요. 엄청나죠. 온디버스 AI가 사실 새로운 섹터기도 하고 그리고 이슈가 계속 지속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월봉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월봉을 보면 일단 제주반도체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2005년도 처음 2월 달에 상장하고 난 뒤에 현재 흐름의 모습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년 만에, 19년 만에 상장했던 당시의 모습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직 상승했잖아요. 네. 무섭죠? 무서운데 재밌는 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건 좀 다른 분야인데 제가 한 번은 언급했어요. 한 번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 여러분들 넓게 보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넓게 보시면 너무나 빨리 올라와서 무섭겠지만 가까이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섭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바닥이라면 무섭지가 않겠죠. 왜냐면 바닥이 얼마 안 됐으니까요. 마치 그런 느낌인데 1월 19일 날 26%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거래대금 1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역대급의 거래대금 나왔죠. 근데 고점에서 이런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끝난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끝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불꽃놀이 축제를 보면 마지막 피날레는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끝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차트상의 모습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터졌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끝났거나 이제 시작이거나 라고 포인트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이 여러 테마가 있지만 여러 테마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테마 조금, 저 테마 조금 계속 조금씩 올라요. 근데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끌고 올라가 버리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말 10거래일 연속 맞아요. 음봉으로 계속 이유 없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계속 내려갔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반도체는 어땠나요? 증시를 역행하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혼자만 거의 막 되게 신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 제주반도체를 보면 혼자만 그 약간 뭐 독식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런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 포인트입니다. 보통은 증시가 하락하면 종목들도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무너져요. 그렇죠. 가끔 제가 가장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땡땡 종목 왜 내려가죠? 땡땡 종목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뭐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왜 내려가죠? 기업에 문제가 있나요? 기업 문제 없다니까요. 그냥 증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물으면 어떡해요? 그냥 증시가 내려가면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증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국내 시장이 최소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인가? 조정이 나오는 시장인가? 하락의 시장인가를 봐야 돼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뭐 이 기업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그 증시가 좋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내려가는 게 증시가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역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포인트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보통 제가 원하는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고 있는 건 시장이 안 좋으면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를. 네. 횡보를 해야 됩니다. 횡보하고 난 뒤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반등이 좀 지금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제주반도체가 지금까지 너무나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매도세도 사실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야겠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해야지라는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상승해 버리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특정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을 많이 내놓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지금은 수급에 뭐 외인이나 기관이라든가 수급에 특히 기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미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얘기 드리고 싶었었고요. 오늘도 아마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제주반도체를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제주반도체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주반도체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저는 네. 이런 제주반도체 힘이 강력한 거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했을 때는 일봉을 보면 안 됩니다. 일봉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분봉으로 짧게 봐야 됩니다. 짧게 봐야 되고요. 단순하게 봐야겠죠. 이 정도 모습으로 짧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 전대 저점 구간 한번 지지를 받았던 전대 저점 구간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W자 W네요? 반등이 나옵니다. 네. 제가 W자 반등을 여러분들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은 W자 반등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심리의 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심리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4,000원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주반도체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간단해요. 24,000원 부근에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는 제주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제주 반도체는 워낙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단기 공략을 하시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관련된 설명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장을 역행하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조금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고 진입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전략 잘 짜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봉상 전 저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24,000원 라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도 조금 전에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얼른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삼성출판사 리뷰를 들어봤고 멘토님이 지난주에 2번이나 공략을 해주셨던 이유, 이 종목의 좀 확실한 상승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가져오신 밀키트 종목 역시나 재공략 종목입니다. 저희가 11월 22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NBT입니다. 네. NBT 당시 그 네이버 웹툰 관련주 올해 또 미국 상장을 앞두고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멘토님 사실 이 NBT 최근에 웹툰 관련주들 얘기가 조금 좋게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이버랑 연관이 있는 걸 좀 찾자면 이 N이 네이버의 N이 아닐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선은 그때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NBT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네. 들어볼까요? MBT는 제가 공개 한번 했습니다. 공개했었고요.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왜 계속 같은 종목을 공략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분명히 매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되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얘기 항상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여러 종목을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80개가 넘어요. 관리하는 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 중에서도 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MBT는요. 네이버 웹툰 관련주입니다. 알다시피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기업의 개요 보겠습니다. 일단 2가지 특화된 상품이 있죠.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열었을 때 이 누적되는 그 특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포인트를 통해서 뭐 특정 상품 뭐 구매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될 수가 있겠죠. 특징이. 그다음에 2번째는 에디슨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웹툰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무료 충전소가 있어요. 무료 네. 충전소 내에서 이 에디슨을 통해서 앱을 설치했을 때는 포인트가 획득 가능하다 해서 특정 뭐 구매자를 하여금 포인트 획득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번째 이유가 있죠. 사실은 이게 가장 커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 이게 가장 큽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면 올해죠. 미국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이 됐을 때 기업의 가치는 약 5조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T는 네이버 웹툰의 이 에디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플랫폼을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다. 뭐 네이버 웹툰 관련주 중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의 대장주격이죠. 그리고 MBT는 국내뿐만 아닙니다. 뭐 북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 이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하고 좀 비교 잠깐 해드리면 국내 시장의 네이버 웹툰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근데 미국 시장은 그거의 10배가 넘습니다.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MBT의 앞으로 상승력 또한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시장이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추정 매출이 1,400억 정도인데
저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스타트가 되지 않나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의 기업적 분석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기술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 MBT의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죠. 국내에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으로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네이버 웹툰 미국에 상장이 될 경우 앞으로 가져오게 될 반사 이익이 더욱더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차트상 얘기 멘토님만의 고투더 퓨처 차트 기법 통해서 잠시 후에 저희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월 22일 월요일 시장 상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6% 오르면서 2481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가량 상승한 844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도 140억 정도 순매수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과 기관은 소폭의 매도 물량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개인이 400억 원, 기관은 180억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530억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강한 상승 보이는 테마까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장점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제주반도체, 오늘장에서도 13% 정도 급등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QRT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7% 내외의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X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종목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킨스 전자가 대장주로 11% 정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 11,00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한 강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선 빨간불로 이번 주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 테마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오늘 알려드렸던 MBT의 자세한 가격 전략,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제공약주로 MBT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MBT 살짝 눌림 나오면서 8,930원 선 부근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는 멘토님께서 이 MBT 급소 라인을 6,5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도 저희가 한번 수정을 해봐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MBT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네. 6,500원 부근은 제가 초창기에 좀 이야기 드렸었고요. 현재의 모습을 좀 보면은 일단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전고점을 도달을 했고요. 전고점을 도달했을 때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거나의 모습이죠.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려간다. 역시 힘이 약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봤을 때 MBT 충분히 더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MBT 또한 제가 중장기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보게 되면은 이 고점이 단순하게 짧게 봤을 때는 되게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뭔가 바닥권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오, 네. 바닥권에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고점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죠. 돌파를 계속 못하고 한번 돌파는 됐었어요. 시도했었는데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조정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원선 오늘도 부근에서 그러고 있네요. 그렇죠. 만 원은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심리적인 가격대라고 좀 표현을 하죠. 9,900원에서 만 원 넘어가는 순간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번 돌파 시도 때랑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어떻게 됐나요?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죠. 급격하게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근데 현재 모습을 보면 급격하게 하락 나오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시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MBT는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횡보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뭐 오랜 시간이라고 해서 한 달, 두 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한 이번 달 정도까지는 약간 횡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제일 베스트고 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주 반도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종목이 저렇게 수직 상승하는 거는 광기 어린 표현을 할게요. 광기다라고 좀 표현할게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그만큼 또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원하는 거는 횡보를 적당히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길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MBT의 모습도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지금은 당장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횡보 이후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횡보하는 모습 이후에 분명히 한 번은 이 만 원이라는 심리적 가격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MBT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당장 끝났다. MBT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추가적인 횡보 이후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진입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진입하는 시점도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와야겠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부담이 되고요. 뭐 조금 높여서 한 7,0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대 정도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MBT 멘토님만의 차트 기법 통해서 저희가 또 가격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9,000원 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7,000원 선 근처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담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금은 횡보 기간이 이어지다가 차근차근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MBT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얘기, 장중의 흐름, 또 이번 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오늘이기 때문에 남은 날도 멘토님과 함께 MBT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손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6분 정도 남은 시간 안에 얼른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실시간 특징주들의 흐름까지 멘토님만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보면은 1위에는 오늘장 폴라리스 오피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22.45%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장전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제주 반도체 여전히 11%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3만 원 선까지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외에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 보시기에 조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종목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네. 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보면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어요. 지난주 굉장히 안 좋았죠. 약 2주 정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월 딱 시작일부터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7만까지 왔었어요. 네, 좀 암울하죠. 이 모습은 뭐 굉장히 암울합니다. 근데 8만 원 돌파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렸었고요. 결국 79,800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강력하게 상승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네. 지금 아무리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선 이 하락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고 갑자기 강력하게 올 만한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만한 이유도 뚜렷하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만한 이유도 뚜렷하게 없어요. 되게 우리 국내 시장은 애매모호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가끔 얘기하세요. 이런 국내 시장의 시황을 전혀 아예 그냥 안 보시고 단순하게 그냥 종목만 맹목적으로 이거 종목 왜 내려가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계속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 분석을 아예 안 하시고 제가 소통방에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려드리거든요. 물론 소통방에서 저랑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소통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요. 정말 막연하게 제가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시고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시장, 전일 시장 이랬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럴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드려도 안 들어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얘기했을 때만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주식을 하면 못 벗어나요. 마이너스에 늪에서. 계속 일평생 마이너스만 계속 보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독설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입견을 좀 깨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안 바꿔서 제가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살아날 거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여전히 불안정해요. 국내 시장은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안 좋고 웬만하면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죄송한데 국내 시장 할 바에는 그냥 엄밀히 말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기부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잃을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정말 스캘핑처럼 초단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도 있으시고 본인의 일이 생업이 있는데 초단타 잘하지도 못하는 거 하다 어떻게 돼요? 손실만 더 크게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지금 국내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 자금의 10분의 1만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쉬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주식 방송에서 쉬라는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잃을 거니까.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당장 진입을 갑자기 많이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본금의 10분의 1 정도만 서서히 투입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겁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오늘 저희 삼성전자를 통해서 또 시장 상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좀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 불안정한 상태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오늘 또 알려주신 종목은 제공약 종목이었죠.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된 기대감 모으고 있는 MBT 급소 가격 라인 7,00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리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